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024년 7월 6일인데요.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연이 그리워란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힘들지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인도네시아 자연은 다양하고 보존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귀중한 자원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개발을 한답시고 마구 파헤치는 것을 보고 저라도 인도네시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록으로나마 남겨두고 싶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일단 인도네시아의 자연, 특히 식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도네시아는요, 서부자와 수방 같은데 있는 그 찌아테르 노천 온천을 가보면은 자연 그대로 좀 놔뒀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더욱 자연이 그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기다 호텔을 짓고 시설을 추가했지만 4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느꼈던 그런 운치보다는 더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사라지고 찌아테르 온천의 낭만적 휴식처는 어디론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의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는데 그 맛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루세 온천도 마찬가지고요. 뜨가레 구찌 온천도 너무 손을 많이 대서 지금은 시멘트 온천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온천 주변의 자연 환경도 너무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제라도 주변 환경을 살리고 그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개발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시간에 쫓기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저는 꾸준히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이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인도네시아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알아두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추천도 해주시고 엄지척도 눌러주시면 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진 톱 뉴스는요, 영국 신임 총리가 찰스 3세 국왕을 버킹엄 궁전에서 아련하는 장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국회 600석 중에서 410여 석을 차지함으로써 키어 스타머가 총리가 됐고요. 영국은 이제부터 새로운 노동당 정치판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는 62년생이라고 그럽니다. 리즈 대학 로스쿨을 나와서 옥스포드 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했다고 하는 인재입니다. 그는 작년까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국장을 지냈다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데 2016년에 브렉시트 섀도우 카비넷 장관을 지낸 바 있고요. 2020년에는 노동당 당수가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국 국민의 어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키어 스타머는 브렉시트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영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톱 뉴스는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 해킹 사건의 전모가 궁금하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킹 사건도 문제지만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결국 인도네시아도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해커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일부터 PDNS2와의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 서비스가 정상화되었다는 설명만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요, 해커가 비밀번호를 공개한 이후라도 거기에 국민들의 개개인의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정보의 행방을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국민정보 해킹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주장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제부터는 알 권리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조코위 대통령 하에서는 이런 주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코위 대통령은 10월 물러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산따라 신수도 건설 지연 문제도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임기 말이 되자 신수도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조코위 대통령도 레임덕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는 자카르타 대기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플랫폼이 마련됐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카르타 시당국이 대기 오염 정도를 잴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함에 따라서 자카르타 시민들이 쉽게 대기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자카르타 대기 오염도는요,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하는 장비가 자카르타 시내 몇 곳, 그리고 자카르타 하이 로타리 한 군데에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기오염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자카르타 내지는 자카르타 주변 지역에 31개소에 해당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고 그 데이터를 누구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솟는 건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기철에 자카르타 혹은 우리가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블로겜 근처에는 얼마나 대기질이 나쁜지 그것을 잴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상하게도 그 대기질을 낮출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죠. 뭔가를 좀 대책을 내놔서 공기오염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일이죠. 끝으로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피지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방문 후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디 피지 국제공항에 내리게 되면요, 피지 전통 복장을 한
밴드, 그 밴드가 나와서 환영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갔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피지 전통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처럼 사롱을 두르는데요. 무릎까지 오르는 사롱을 두릅니다. 그리고 퍼시픽 아일랜드, 그러니까 통가라든지 사모아 같은 지역에서 부르는 네덜란드가 아니고 스페인 계통의 음악들을 연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악은 우리가 엔테테 동부 지역을 가도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음률을 이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들은 하여간 누구를 만나든지 불라 이렇게 하고 인사를 불라 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은 피지어로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아침에도 불라, 점심도 불라, 저녁도 불라입니다. 하지만 피지는 공용어가요. 영어입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나면은 불라 하고 인사를 하는 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나디 공항에서 수바 수도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섬에는 특히 쓰레기가 없고 물을 아무 데서나 수도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피지에는 플라스틱 봉투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도 도시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런 리조트를 가도 빨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대는 있기는 있는데 종이로 만든 빨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는 물론 해변도 아주 깨끗하게 그지없습니다. 바다는 스토리라고 하는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높게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일어도 섬 근처에서는 잔잔해집니다. 따라서 해변 침식도 없고요. 아주 조용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전화가 와서 다 끝냈습니다. 하지만 여길 가려면요. 호주나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거쳐서 가야만 하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어쨌든 이 피지는요. 발리와 비슷한 섬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